강 근처로 휴가를 갔는데 물귀신에게 끌려갈 뻔했다. 중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6월에 장마가 지나가고 7월에 태양볕이 한국을 뒤덮던 여름날이었죠. 그저 8월 휴가만을 기다리고 있던 7월 말, 아버지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무주로 휴가 갈 거야. 준비하고 있어. 무주는 어디지 하고 찾아보니 보신탕이 유명하더라고요. 지금은 보신탕 먹는다 하면 극혐이라는 반응이 자주 나오지만 그 시절엔 대표적인 여름 보양식 하면 개파와 닭파로 나뉘었었죠. 오죽하면 복날송이 나왔을까요? 그저 휴가 가서 보신탕 뚝딱 갈 생각에 그저 행복했어요. 일주일가량 열심히 준비하고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아직 널리 보급되지 않던 시기라 지도를 보고 경로판을 보고 길을 찾아야 했기에 길을 오래 헤매게 되어 8시간을 걸려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출발하였는데 도착하고 나니 해가 점점 지고 있어 적당히 더운 기온이 밖에서 맞아 주었습니다. 숙소로 민박집을 예약했었는데 민박치고 아주 넓은 거실에 방이 여러 개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거실에 커다란 미닫이 문과 같은 창문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앞에는 물놀이 하기 좋은 강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강을 보자마자 물놀이가 너무 하고 싶었지만 저희 가족만 오는 게 아니라 외가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가족 모임 형태로 이루어지는 휴가라서 어딜 가려면 같이 이동해서 즐겨야 했기에 물놀이는 다음 날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리 놀러가도 되었지만 왼수 같은 형이랑 놀기는 싫었습니다. 하나 둘씩 식구들이 모이고 반가움에 식구들은 인사를 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어요. 어른들은 고기와 술, 그리고 분위기에 서서히 취하기 시작하였고 해는 점점 지고 어느덧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강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을 즐기려 이숙께서 저에게 베란다를 열어보라 하였어요. 이숙께서는 이곳의 장점은 모기가 없다는 거라고 하셨죠. 물이 고일 곳이 없어 모기가 없다 하셨습니다. 이건 진짜였어요. 모기향을 피워도 안 죽던 모기가 하나도 보이질 않더라고요.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과 함께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아하는 강물 소리는 여름의 더위를 함께 날려버리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한참 어른들 사이에 기어 고기랑 떡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던 중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명 기분이 나쁜 소린데 요리하는 소리랑 어른들의 떠드는 소리 그리고 강물 소리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었죠. 조금 더 귀를 기울이려던 참에 형이 제 팔을 끌며 TV나 보자고 말했죠. 먹던 것도 내버려 두고 커다란 TV가 있는 2층으로 냅다 올라가 버렸죠. 그렇게 TV를 보다가 새벽이 되었어요. 어른들은 술에 만취하여 주무시는 것을 확인하고 사촌 누나들은 다른 방에 있고 남성 호르몬이 흘러넘치는 남자들끼리 있으니 자연스럽게 성인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배드신에 집중도 하다 보니 어느새 졸음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 눈을 붙였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해가 제법 강하게 내려오는 오전 10시. 어머니께서 밥 먹으라고 깨워서야 일어난 것이죠. 너무 늦게 자서 그런지 잠이 부족해서 그런지 몸은 말을 안 들었어요. 먹다 남은 고기에 찰밥을 먹은 후 잠 좀 깰겸해서 물놀이를 할 강가를 살펴보았죠. 정확히 기억나는 건 강이 갈라져서 중앙에 섬 비슷하게 생긴 거랑 그 옆에 바위로 터널처럼 만들어진 것이랑 갈라진 후에 합쳐진다는 것이었어요. 강 물살은 조금 센 편이었지만 일부 급류만 그렇지 나머지는 괜찮았어요. 물만한 곳을 확인한 후 물놀이를 하기 위해 튜브에 바람을 넣고 선크림을 얼굴이랑 몸에 발랐습니다. 준비를 마친 후 형이랑 강으로 뛰어들어 물장구 치며 놀기 시작했죠. 시원한 물속에서 논이 그렇게 즐거울 수 없었어요. 졸리다는 것도 까먹을 정도로 즐거웠죠. 한참을 놀다 보니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만약 내가 다리에 지나서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좀 심한 장난이지만 그동안 형에게 당한 걸 생각하면 그렇게 큰 건 아닐 거다라는 생각에 해버렸죠. 그냥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좀 깊은 것 같은 곳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제 가슴 정도 오는 곳에 다다르자 이만하면 속겠다 해서
다리에 쥐난 척 했어요. 형, 다리에 쥐가 났어. 튜브에 몸을 맡기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식으로 어프어프하며 혼신의 연기를 하니 형도 당황해서 저에게 냈다 달려왔죠. 제법 깊이가 있는 곳이라 속도는 못 내서 걸어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얼굴에선 진심이 느껴졌어요. 어느 정도 가까이 오자 형에게 속았지 하고 낄낄대니 형도 이번엔 장난으로 넘어가 주었어요. 뭐야, 장난이야? 형은 웃음이 섞인 얼굴로 같이 웃어댔죠. 장난이라는 게 희한하게도 참 짓궂은 게 한 번만 하면 그저 장난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꼭 한 번만 더 하는 마음이 들기 마련이죠.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마음에 좀 더 깊은 곳까지 가서 한 번 더 해보았어요. 형 살려줘. 진짜야. 진짜로 다리에 지났어. 이번에 간 곳은 형도 다리가 닿을까 말까 하는 깊이가 있는 곳이었어요. 형이랑 저랑 키가 5cm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형은 진짜로 안 닿는가 보다 하고 할 줄 모르던 헤엄까지 치면서 왔어요. 지금이야 보면 선을 넘었구나 하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땐 개념이 없던 나이라 그런 거 없이 그저 속였다는 짜릿함을 그저 즐거웠었죠. 또 한 번 속였다는 것에 너무 즐겁게 또 한 번 웃었고 형은 짜증이 났는지 절 세게 한 대 때리고 욕을 했어요. 사실 맞을 짓을 했지만 앞서 말했듯이 개념이 없을 때라 한 대 맞고 궁해져서 입술이 튀어나왔죠. 좀 더 물속에 있다 보니 많이 깊은 곳까지 온 것 같아서 상류로 올라가자 하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갔어요. 물살이 그렇게 세지가 않았지만 깊이가 좀 깊었죠. 천천히 올라가다 보니 문제의 그 동굴을 지나가게 되었죠. 그곳은 깊이는 제 가슴까지 오는 곳으로 엄청 깊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동굴로 들어서니 좀 추워졌죠. 그늘이 지고 물에 오래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싸늘함은 아니었죠. 그냥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땐 형이랑 말싸움하고 있었어요. 그저 형이 하는 말을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리던 중 동그란 바위를 밟았어요. 바위에 풀 같은 게 많이 붙어 있구나 하고 느낄 때쯤 그 바위는 빠르게 굴러가고 미끄러진 전물에 빠져버렸죠. 갑작스럽게 빠지자 옥소리와 함께 물속으로 입수하게 되었어요. 너무 당황해서 그저 물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에 허우적거리며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숨을 쉬고 있었죠. 어릴 적 배웠던 수영은 생각도 안 나고 그저 몸이 움직이는 대로 있었죠. 형은 뭐하냐 하는 얼굴로 쳐다보고 말하였죠. 지금 장난이 나오냐? 빨리 안 와. 마음속으론 장난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분명 가슴까지 왔던 바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바위는 물론 발에는 어떠한 것도 닿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필사적으로 물 위로 올라가려 하지만 자꾸만 물속으로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만이 느껴질 뿐이었죠. 몇 번을 허우적거리자 튜브는 저 멀리 떠내려가고 쓰고 있던 물안경도 물속 어디로 사라졌죠. 어려서부터 난시가 있던 저로서는 눈에는 보이는 게 없고 물속에서의 일주가 1분 이상으로 느껴지기만 했죠. 제발 살려달라는 소리를 머리와 가슴 속에서 외쳤지만 입은 살기 위한 호흡과 괴성만이 나오기만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저으며 허우적거리던 중 찰나의 순간에 태양빛이 물속을 비추자 흐릿한 시야에서 무언가를 보았어요. 알 수 없지만 무엇인가가 저를 감싸고 있었던 것이었죠. 제 다리를 감싸고 있단 것을 본 순간 무엇인가가 저를 당기며 물속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물을 너무 많이 먹은 전 올라오자마자 물을 토하고 호흡만을 하며 살기 위해 애를 썼죠. 주변에서 뭐라 말을 하지만 들리진 않고 정신줄을 붙잡기에 바빴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강 옆에 있는 풀밭이었어요. 형은 괜찮냐고 말했지만 괜찮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친척들께선 무슨 일이냐, 안경은 어딨냐 물었지만 형은 물에 빠졌다고 말했고 전 차마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말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있으니 일단 방으로 들이자고 이모께서 말씀하셨고 삼촌이 저를 업고 펜션으로 갔어요. 방으로 들어가 멍하니 정신줄을 놓고 있다가 어느새 정신 차림이 해가 지기 시작할 시간이 되어 있었어요. 방에서 나오자 어르신들이 몸은 좀 어떠냐 하며 걱정해 주셨죠.
괜찮다고 말해주고 따뜻한 녹차를 마시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누군가 아니 처음 보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누구시냐 했더니 아까 도와준 형들이라 하더라고요. 그 형들은 래프팅을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인데 래프팅하던 중 누가 도와달래서 가보니 내가 물에 빠져 꼬르륵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주고 응급처치하고 돌아갔었다고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 말을 듣자 너무 고맙다. 이 애 살려준 은혜는 잊지 않겠다 하면서 뭐라도 챙겨주려 하자 괜찮다고 하였어요. 그 덕에 살 수 있었고 정중하게 고개 숙이며 감사합니다 라고 하자 몸조심하라 하고 그 형들은 자기들 갈 길을 갔죠. 휴가를 그렇게 보내자 놀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고 그날이 생일이었던 것도 잊어버리고 말았죠. 너무 피곤해서일까? 아니면 긴장을 풀어서였을까? 일찍 잠에 들어버리고 그걸로 2박 3일의 휴가를 날려버렸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